이제 이렇게 보행도로가 개설되면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이곳에 차량 진입로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우리가 산책하듯이 걸어서 출근하시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123기 2조 방지연입니다. 저희 2조의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품격, 더 좋은 미래, 소중한 나의 자산의 투자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투자하실 의향이 있나요? 네. 여러분 혹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은 최대 수혜 지역이 어딘지 알고 있나요? 자, 서울에서 노량진이 대표적인 업무 지역이 여의도, 강남은 강남입니다. 이곳을 3도심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3도심과 부동산에 대한 연관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집주 근접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죠. 고소득자가 많은 곳에 인접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는 국제금융과 은행, 그다음에 용산, 광화문은 국제업무지구, 강남은 그 대기업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업무지구인데요. 이 세 개의 도심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노량진입니다. 실제로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게 증여의 목적도 있지만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량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노량진은 재정비 촉진구역인 1구역에서부터 8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인 9구역에서부터 12구역, 모아타운 선정지인 1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구역에서부터 8구역은 현재 구역별로 단계별로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사업진행 현황입니다. 자, 현재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이 철거 중에 있으며 6구역은 철거 준비 중, 8구역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올해 2월 말경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3구역은 곧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모두 관리처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정주 1구역이 마지막으로 지난 3월 8일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서 사업 진행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었는데요. 알다시피 노량진 뉴타운은 입지적으로 워낙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2구역에서 8구역까지 모두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렇게 시공될 예정이고요. 1구역 역시 이제 삼성, GS, 현대 등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량진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량진역은 1구역과 3구역 안에 있으면서 1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죠. 세 개의 도심 지역과 중심지에 있으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급행열차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1호선은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한 개역이며 종로 광화문까지에 연결되어 있고요. 9호선은 여의도와 강남까지 거리가 이제 각각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예, 또한 2구역과 6구역 사이에는 장승배역이 있음으로써 이제 강남으로 연결되는 7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교통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2028년에 서부 경전철이 개통입니다. 서부 경전철은 서울대역 입구역과 은평 세전역을 잇는 노선으로서 이제 개통이 되고 나면 노량진역은 트리플 역세권, 장승배역은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세 개의 도심지와 국제업무지구의 인프라를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죠. 왜 노량진을 입지깡패 한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는 또 개발 호재도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작년 22년 6월에 이제 노량진역 일대에 17만 제곱미터의 신수변 복합 거점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산시장 부지와 철도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 이 세 곳을 새롭게 개발해서 서울시의 새로운 혁신축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노량진역은
그 지상철도로서 그 지상철도 위에 상부 데크를 조성하고 주거, 상업, 여가 문화를 복합적으로 조성하여서 여의도와 국제금융로를 연결하고 색강까지 보행로를 연결함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한강대교를 기점으로 단절됐던 교통망을 다시 연결함으로써 인근 지역으로까지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행도로가 개설되면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약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이곳에 차량 진입로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우리가 산책하듯이 걸어서 출근하시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이렇게 수변 복합 거점 개발은 공간을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노량진 일대를 관광 명소로 만들고 또 노량진의 특색을 담아서 그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그 워터프론트 사업은 그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로서 프랑스 파리 리부고슈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도시재생 사업의 아주 우수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30년, 자, 예정대로 노량진 재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장점은 또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저렴한 가격에 사서 시세 차익을 노려서 이게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선택은 노량진에 직접 입성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게 늦게 입성하려고 하면 들어가려면 이제 가격들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미래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저는 개발 호재가 있는 이 노량진역 일대와 존치관리구역으로 남아있는 인근 지역도 이제 투자 대상 지역으로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알다시피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 이제 개발을 통해서 주거 상향이 되면 인근 지역도 같이 개발 가능성으로 해서 덩달아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량진에 이렇게 재개발 조감도입니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고요. 5구역부터 8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노량진 재개발 사업은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에는 공시생과 입시생이 많아서 이제 상업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은 낮은 동의율 때문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9구역에서 13구역입니다. 얼마 전에 13구역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작년 12월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죠. 나머지 구역도 조만간에 재건축 사업에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하늘색 부분이 존치관리구역인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도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량진에 진입하려면 과연 얼마의 투자 자금이 필요할까요? 대장주인 1구역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후로서는 이제 많이 물건이 사라지고 없는데요. 고도들어진 상태고요. 노량진은 다 아시다시피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가장 기대가 많은 곳이죠. 입지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5년 전에 비해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요. 실제 초기 투자금이 이제 10억 전후입니다. 구역별로 물관 효과는 이제 각각 다르지만 3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자, 1구역이 14억, 2구역은 9억, 6구역이 9억 8천, 존치관리구역은 4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1구역과 2구역, 6구역은 이게 호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갭 투자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구역의 물건을 이게 살펴보면 84 타입 기준으로 이제 감정가는 4억, 프리미엄 가격이 7억. 그래서 이제 매매가가 11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주비가 대략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은 대략 9억 정도 넘게 들어갈 것이고요. 노량진 뉴타운의 대장인 1구역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대부분 1구역이 평지예요. 평지고 노량진역과도 가장 가깝고 군데군데 한강 조망도 나옵니다. 사업 속도가 이 중에서는 가장 느리지만
조합원 분양보다는 일반 분양이 많아서 그 다른 구역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이 가장 많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 1구역에서 84타입 기준의 입주권이 가능한 물건을 보면 이제 현재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냐면 매매가가 14억에 전세 보증금 3억 정도일 때 초기 투자금이 1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노량진 뉴타운에서 이제 84타입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초기 투자 자금이 평균 10억대로서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꼭 비싼 물건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존치관리구역. 존치관리구역은 좀 어떨까요? 그 존치관리구역은 모아타운 지정 전과 후의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모아타운이 지정되기 전에는 투자 자금이 1억 정도로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여기 투자하려면 내 돈이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아타운 노량진 모아타운처럼 입지 좋은 곳에 이제 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최근에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 재개발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기 투자 자금이 적은 것이 좋겠죠. 초기 투자 자금이 적으면 분담금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입주 시에 전세를 통해서 납부를 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세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량진 뉴타운을 다시 살펴보면 이러한 5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직주 근접이죠, 당연히. 둘째,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 셋째, 교통 호재. 넷째, 개발 호재. 다섯째, 제2의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의 인프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의도 방향에서 바라본 노량진 재개발 구역의 모습입니다. 제 모아타운 선정지이 아까 13구역 모습이고요. 노량진에서 바라본 여의도의 한강 모습입니다. 노량진은 이렇게 이제 개발 호재도 많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 부는 곳입니다. 재개발 사업과 이제 제2의 국제 업무 지구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2030년 노량진의 사업이 완성되면 제2의 강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품격, 더 좋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원하시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게 준비하는 동안에 어려운 여건과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요. 끝까지 지역 브리핑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2조의 모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